네, 바로 전 시간에 부족 사회와 부족 국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이제 국가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국가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이게 크가지 이제 저기 국가는 두 가지의 이제 국가를 새로 한번 할까요? 이제 나라라고도 하죠 이거를.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 나라를 세운다, 국가를 세운다. 우리나라는 나라라고 하죠. 이제 국가와 나라라는 이제 개념이 생겨요. 근데 국가라는 게 이제 부족 국가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차이가 크게 뭐냐면 이제 부족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부족 국가 간에도, 네, 이제 부족 국가 간에도 이제 어떻게 되냐요? 이제 정복 전쟁이나 아니면 연합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요. 우리나라로 보면 이걸 먼저 적어야구나. 국가에는 대부분 하게 되면 이제 부족 국가들이 이제 생겨요. 그럼 부족 국가들 간에 다시 이제 전쟁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전쟁을 통해서 하는 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정복 국가. 국가에는 이제 크게 이제 부족 국가에서 이제 더 이제 저기 크게 이제 저기 이게 다음 단계 발견하는 게 이제 국가, 나라라는 개념인데, 국가에는 두 가지지. 정복 국가하고 연맹 국가가 있어요. 좀 이거를 갖다가 연맹 국가. 자, 정복 국가, 연맹 국가 차이가 뭐냐요? 정복 국가는 전쟁을 통해서 통합됨. 전쟁을 통해 통합됨. 연맹 국가는 서로 간의 계약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이제 이렇게 약정을 하니까 계약을 통해 통합. 됨까지 서로 간의 계약을 통해서 통합된, 이게 연맹 국가입니다. 이게 연맹 국가와 정복 국가의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한번 대표적인 잠깐만, 여기가 연맹 국가가 이렇게 차이고, 그러면 자, 이게 딱 이게 저죠. 그러면 이게 부족 국가들이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이게 서로 간에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간에 이제 분쟁도 일어나고, 이제 센 놈이 이제 저기 약한 놈을 먹고 싶고, 이제 저기 막 노예로도 쓰고 싶고, 막 그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센 부족 애들이 이제 저기, 야금야금 이제 하나씩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저기 다른 이제 저기 부족이나 아니면 부족과 작은 애들 갖다가 하나하나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힘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이제 통합을 시켜요. 이게 정복 국가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구려가 대표적이에요. 우리나라 예를 들게. 예를 들자면 고구려. 자, 고구려가 대표적이에요. 고구려가 예전에 저기 부여에서부터 원래 통일된 조그마한 내륙에 그냥 저기 국가였는데, 작은 국가, 그 저기 여기 6개 부족이 이게 연합해서 만든 저기 그 부족이에요. 육부족이 해가지고, 고구려가 잘 알다시피 그 6개 부족이 합쳐져 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갖다가 저기 같이 이게 연합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광개토 대왕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정복 사업을 하죠.
그걸 다 복속을 시켜버리죠. 이게 이제 고구려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복국가. 신라는 좀 애매한데, 신라도 엄밀히 따지면 정복국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라하고 고구려는 정복국가예요. 신라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 고구려도 애매하구나. 자, 그러면 어떤 적이 있냐. 이거 연맹국가 예를 들면, 백제가 연맹국가예요. 백제, 옛날 소선호가 백나라와 제나라를 예전에 되어있지만, 우리 쪽, 이쪽은 저 중국 쪽 산둥성 요동반도 그쪽은, 그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제나라. 그러니까 백나라와 제나라가 나중에 적은데, 이 나라를 세울 때 전쟁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한꺼번에 엄청난 국가를 갖다가 세우죠. 왜 그게 가능하냐? 연맹국가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다고 전쟁을 아예 안 건 아닌데 거의 전쟁 없이 다 통일을 했어요. 통합을 했어요. 그게 백제예요. 이제 나중에 근초고왕 때 이제 밑에 전라남도 쪽 그쪽으로 할 때 이제 그때 전쟁을 해서 이제 통합한 거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백제는 연맹 그 계약을 통해서 통합한 사례가 그 백제예요. 그리고 고구려는 조그마한 주몽이 있죠. 주몽 그 양반이 추몽 그 양반이 저거 해가지고 6개 부족을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세운 국가가 고구려예요. 조금만 했어요. 국내성 옛날 그쪽 해가지고 조금만 했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조금씩 뒤에 좀 커지긴 하지만 강개토대왕 때 확장을 확 해버리죠. 그래서 고구려고 신라도 그렇고 뭐 통일신라뿐만 아니라 신라가 예전에 조그마한 형산강 유역이 있는 부족을 이게 통합시킨 게 그 신라 저거고 김씨 그쪽이고 김씨 왕족이고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가야를 상해요. 가야가 더 훨씬 컸어요. 몇 배를 여기보다 10배는 컸나 하여튼 굉장히 컸어요 이게 가야를. 근데 신라가 가야를 꿀꺽 상해요. 정복을 해서. 가야도 거기가 그냥 부족 연맹체였어요, 가야가. 부족 연맹체, 가야가. 근데 그 부족 연맹체를 갖다가 정복전쟁을 해서 상해요. 누가? 신라가. 신라가 그 전에는 현상강, 지금 경주 지역이죠. 현상강하고 그 일대밖에, 영토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낙동강 따라 가야 연맹체들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정복을 해버려요. 그걸 누가 하냐? 신라가 해요. 그래서 정복국가로 봐요, 신라는. 뭐 고구려는 광고토대왕 장수왕 때 정복을 다 해버리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그 전에는 뭐 통일된 국가가 중앙 체제 국가화 시스템이 된 적이 없었던 걸 알고 있어요. 중앙 체제와 우리 한반도에서 중앙 체제와 국가 시스템을 한 게 고구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다 이게 연맹 국가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해요.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약간 좀 옆으로 가면 너무 세니까 저거예요. 우리나라 한반도 입장에서는 연맹 국가가 이제 백제예요. 그냥 계약을 통해서 이제 합쳐진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통합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국가가 생길 때는 전복 국가와 연맹 국가로 이렇게 대표적인 예가 그래요. 뭐 이게 보시면 하여튼 그래요. 이게 보면 중원을 예를 들자면 정복국가는 우리가 다 알죠. 진나라. 찐이라고 할게요. 여기 외자를 쓰니까 찐나라. 찐나라가 최초에 어떻게 보면 중앙 체계화를 시키는 정복국가야. 제대로 된 제국화된 국가죠. 여기는. 나 진나라는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구나. 진나라는 이제 뒤에 나오는 제국 국가로 보시면 돼. 이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되면서 임금이라는 이제 개념이 생겨요. 그리고 국가라는 개념이 하면서 국경이라는 이제 개념이 확실히 생겨요. 이제 부족 국가 때도 약간 애매해요. 약간 이쪽 라인은 확실히 우리 거 이제 그 중간에 애매모호한 구역들이 있어요. 근데 국가라는 개념이 하면서 이제 딱 국경선이라는 게 딱 그때 제대로 지어져요. 이제 보통 이제 국경선이 강과 산맥. 보통 이게 천연적인 보통 큰 강과 아니면 산맥을
그 산맥 라인으로 해가지고 보통 국경선이 생겨요. 이게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생기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를 갖다가 국가의 최고 통수한 사람이 이제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팍 뻗쳐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여기서 딱 그냥 국가 강의는 여기서 그냥 딱 이렇게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